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구과학원 37강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교과서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교과서 맨 위에 자, 그림 보이시죠? 그림은 빙하 지역을 시추하여 얻은 빙하 코어 속 기포이다. 이게 하얗게 이렇게 보이는 부분들 있죠. 기포이다. 과학자들은 빙하 얼음 속에 기포 등을 분석하여 지구의 과거 기후에 대한 정보를 얻는다. 빙하 얼음 속의 기포를 통해 지구의 과거 기후에 대한 어떤 정보를 얻을 수 있을까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기포 속에 있는 기체 성분들이 있죠, 그렇죠? 기체 성분과 그 성분의 양을 알 수 있죠. 그걸 통해서 기후를 추정하게 되겠습니다. 자, 지구의 과거 기후에 대한 자료는 제일시대에 쌓인 퇴적물을 갖다가 다음에 포함된 화석들, 다음에 나이테 등을 통해서 얻을 수 있고요. 다음에 빙하 얼음을 구성하는 산소의 동위원소 비율. 자, 보시면 우리 일반적으로 산소는 질량수 16의 산소를 사용하는데 동위원소 중에서 질량수 18인 산소가 있게 되는데 16에 대한 18의 비율을 갖다가 이제 찾아보는 거죠. 그래서 과거 기후를 알 수 있다. 기온을 알 수 있다. 그래서 대체로 16에 대한 18의 비 있죠. 이 비가 클수록 과거의 기온이 높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얼음 속에 있는 16에 대한 18의 비가 클수록 기온이 높았다. 다음에 과거 공기방울 아까 앞에 했었죠. 얼음 속에 포함된 공기방울을 통해서 기체의 농도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과거 기후를 추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교과서 125페이지 아래쪽에 있는 해보기인데요. 고기후 자료 분석 타이틀이죠. 자, 보시면 연대별로 파란색이 이산화탄소, 빨간색이 온도, 그 다음에 연두색인가요? 연두색이 메테인의 양이 되겠습니다. 자, 그림은 남극 보스토크 빙하 표본을 분석하여 얻은 이산화탄소량, 다음에 메테인량, 상대적 온도를 나타낸 것이다. 온도와 이산화탄소량, 메테인량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토의해보자. 자, 어려운 내용은 없어 보이죠. 자, 보시면 어떤 느낌이 드나요? 이 굴곡들이 어떻게 거의 유사하죠? 그렇죠? 자, 보시게 되면 이산화탄소가 많았던 시기, 메테인도 높았던 시기, 기온도 높았죠. 다음에 낮았던 시기, 낮죠. 즉 온도가 높았던 시기에는 이산화탄소량과 메테인의 양이 많았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이걸 통해서 이산화탄소량과 메테인의 양을 알게 되면 기온을 추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기후 변화 요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기후 변화 요인은 크게 자연적인 요인과 인위적인 요인이 있게 되고요. 인위적은 말 그대로 이제 인간 활동이겠죠. 이 자연적인 요인도 보게 되면 지구 외적인 요인과 지구 내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구 외적인 요인은 지구 바깥에서, 지구 내적인 요인은 지구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변화가 되고요. 지구 외적인 요인은 과거에는 원래 지구의 공전 궤도 변화, 뭐 세차 운동, 지구 자전축 경사 이렇게 세 가지 나왔었는데 요즘 책에는 흑점수까지 나오니까 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내적인 요인은 뭐 지표의 변화, 지표 상태 변화, 다음에 뭐 수력 분포 뭐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기후 변화의 자연적 요인 중에서 외적 요인. 첫 번째로 태양 흑점수의 변화인데요. 자, 보시게 되면 이게 태양 빨간색으로 나와 있는 그래프가 태양 흑점수가 되는데요. 이 태양 흑점은 태양 활동이 활발한 정도를 갖다 가늠하는 척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태양 활동이 활발해지면 흑점의 개수가 많아지고요. 다음에 흑점의 개수가 적어지면 이제 태양 활동도 이제 둔화되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태양 활동이 활발해지면 즉 흑점의 개수가 많아지면
방출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도 더 많아진다. 다음에 이 흑점의 수는 주기적으로 변하는데 약 11년을 주기로 극대기와 극소기가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소빙하기 나와있죠. 1650년에서 1700년은 거의 태양의 흑점의 개수가 매우 적었던 시기라고 그러고요. 이때 이제 기온이 낮았었죠. 약 5, 60년 동안에 기온이 낮아서 이제 사람들이 많은 피해를 입었던 그런 시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흑점의 개수가 많으면 기온도 올라갈 수가 있겠죠. 반대로 흑점의 개수가 적어지면 기온이 떨어질 수가 있다. 자, 요 이제 세 가지 외적 요인 세 가지를 앞으로 나올 텐데요. 요 세 가지는 그 예전에 밀란코비치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밀란코비치라는 사람이 외적 요인 세 가지에 의해서 빙하기랑 간빙기가 나타나게 되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는데요. 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온 게 뭐가 있냐면 지구의 공전 궤도 변화. 뭐 예전 책에는 공전 궤도 20률의 변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지구의 공전 궤도가 항상 일정한 것이 아니라 완벽한 원도 아니죠. 원에 가까운 타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게 조금 더 이제 납작한 형태 뭐 다르게 표현하면 공전 궤도 20률이 큰 타원으로 변화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 주기가 약 10만 년을 주기로 해서 변화를 하게 된다. 자, 요즘 여러분들 알다시피 현재 북반구는요 원일점에서 여름이고요 근일점에서 겨울입니다. 북반구 기준으로. 근데 여기 보는 것처럼 요게 되겠죠. 원일점과 근일점이 나타나는 이런 형태가 되는데요. 공전궤도가 원에 더 가까워지게 되면 지금 거의 원으로 그려놨는데 원에 가까워지면 이 원일점 지역은 지구로부터 더 가까워지죠. 그러면 북반구는 여름인데 태양의 거리와 가까워지면서 기온이 더 상승할 수 있겠죠. 그러면 여름철은 더 더워지겠고 겨울철은 근일점에 있었는데 더 멀어지는 효과가 나타나죠. 그러면 겨울철에는 거리로 인한 효과로 인해서 더 추워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북반구의 연교차가 증가하게 된다. 근데 이제 밀란코비치 주기랑 관련해서 세 가지 외적 요인이 나오게 되는데 하나만 고려했을 때입니다. 나머지는 일정하다는 가정하에 공전궤도 20률에만 변화가 생긴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다. 자, 다음에 두 번째는 세차운동인데요. 세차운동은 약 26,000년을 주기로 해서 지구의 마음에 안 들게 자 됐죠. 지구 자전축의 방향이 회전을 하게 된다. 그래서 26,000년이 되면 다시 한 바퀴 돌아온다 이런 이야기죠.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마치 팽이가 쓰러질 때 보게 되면요, 팽이가 쓰러질 때는 이제 그 회전축이 흔들리잖아요, 그렇죠? 그걸 나타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북반구는 근일점에서 겨울이다. 아까 했던 거죠. 근데 13,000년 후, 자 여기 보시면 이 그림을 딱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북반구는 여기가 태양이 여기 지금 가운데 아니라 초점에 위치하니까 여기 있을 때 가까울 때 이제 겨울이죠. 그다음에 멀리 있을 때 여름인데 13,000년 후가 되면 이게 13,000년 후가 된 겁니다. 그러면 자전축의 방향이 반대가 됐죠.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누워 있던 게 좀 왼쪽으로 누워졌죠. 그렇게 되면 자 북반구는 겨울이 돼 버리죠. 어디서? 원일점에서. 그다음에 근일점에선 여름이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북반구 연교차는 커지겠죠. 여름은 더 더워지고 겨울은 더 추워지니까.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세차 운동만 고려했을 때 이러한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고요. 다른 요인에 의해서는 이야기하기가 힘들죠. 그러니까 즉 다른 요인들은 변하지 않았다는 가정하에 세차 운동만 고려했을 때 13,000년 후에는 연교차가 증가하게 될 것이다. 다음에 세 번째로 나오는 외적 요인으로는요, 지구 자전축의 경사 변화인데요. 이거는 좀 약 41,000년을 기준으로 주기로 해서 지구 자전축의 경사각이 변화하게 되는 이게 책마다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22.1도도 있고 뭐 22.3도도 있고 21.5도도 있고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숫자는 그렇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현재 지구 자전축의 경사각은 23.5도인데요. 경사각이 커지면 여름철 태양의 고도가 높아지게 되고 겨울철엔 고도가 더 낮아져서 연교차가 증가하게 된다. 뭐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는 23.5도다. 그래서 23.5도보다 커지냐 작아지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자연축 경사 23.5도인데 24.5가 되면 연교차가 커지고 반대로 22.5도가 되면 연교차는 작아지겠죠.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아까 이제 외적 요인을 봤는데요. 이번에 이제 내적 요인을 보겠습니다. 내적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그냥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는 세 가지 정도만 담았는데요. 첫 번째 빙하의 해빙이 있는데요. 빙하는 일반적인 이 지표보다 반사율이 높기 때문에 빙하의 면적이 줄어드는 해빙이 일어나면 지표의 반사율이 낮아져서 반사율이 낮아진다는 소리는 흡수가 더 잘 된다는 소리죠. 기온이 상승을 하게 될 것이다. 두 번째 수력분포의 변화. 육지와 해양의 비열과 반사율이 다르기 때문에 수력분포의 변화는 기후를 변화시키죠. 그래서 지금 이제 온난화로 인해서 해수면이 높아지면 수력분포가 달라지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겠죠. 물속에 잠기니까 육지가. 그러면서 기후도 또 달라질 것이다. 마지막으로 화산 활동이 조금 이따가 할게요. 종이 치는 바람. 자, 마지막으로 화산 활동이 있게 되는데요. 화산 활동으로 이제 대기 중으로 화산재가 있는데 이 화산재들이 되게 성층권 이런 데가 올라가서는 대륙권 끝에 성층권에 올라가면 오랫동안 체류하게 되는데요. 이 화산재들이 태양 복사 에너지를 차단하는 효과를 갖겠죠. 그러면서 기온이 하강을 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인위적인 요인으로는 뭐 이외에도 많이 있을 텐데 대표적으로 간단히만 하겠습니다. 자, 온실기체가 증가하게 되면 기온이 상승을 하겠죠.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신 내용일 거고요. 다음에 두 번째, 에어로졸의 배출로 인해서 태양 복사 에너지를 감소시켜, 즉 차단해주는 역할을 하죠. 그러면서 기온이 하강하고요. 다음에 사막화로 인해서 대기 순환이 변화가 되죠. 그러면서 기후 변화가 야기가 되죠. 다음에 도시화로 인해서 지표의 반사율이 달라지게 되고 또 기후 변화가 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 외적 요인으로 해서 내적 요인은 어려운 내용이 없었으니까 이 외적 요인으로 해가지고 이 공구 개정 때는 수능에도 나왔었거든요. 물론 이제 공구 말에는 잘 안 나왔지만 공구 개정 시기 때 수능에 한 문제씩 나오던 부분이라서 혹시 모르니까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치면서 자, 아까 기후변화 인정 요인 중에서 도시화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도시화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는 기후변화를 여러분들이 간단히 조사를 해서 리로스쿨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